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중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그래도 정상이 만났으니 합의문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결과는 노딜이었습니다. 앞서 와호장룡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회담 복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 결렬이 됐을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왜 결렬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한 세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는 촉박한 시간과 부실한 준비죠. 부실한 준비. 예, 이건 제가 미국에 가서 비건 대표한테 직접 물어봤던 겁니다만은 정상회담 2주밖에 안 남았다. 이제 협상 나온 협상이 된 게 아니라 서로 의견 교환만 했다. 이랬을 때, 이거 정상회담에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구나. 실무진에서 탄탄하게 준비가 되고 갔어야 되는데 정상회담으로 그냥 몰빵을 해버리는 정상이 프로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위로 떠넘기는. 빈칸을 너무 크게 남겨놨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됐고요. 두 번째는 그 두 정상의 정치적 취약성입니다. 정치적 취약성.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네. 김정은 위원장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뇌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북한 내에도 내부 정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하필이면은 마이클 코언 상원 이제 청문회가 딱 걸려 있었는데 이제 이건 정치적인 최대 시련기에 들어와 가지고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보다는 국내 정치를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잠식당해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물이긴 합니다만 두 지도자의 주의력 결핍이라고 봅니다. 주의력 결핍이요? 예, 주의력 네. 결핍, ADHD라고도 하죠. 그건 뭐냐면은 네.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동안에 국가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온 일관된 정책을 주장하고 원칙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격가지로 빠져요. 다소 즉흥적인 안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실무회담에 얘기를 안 했던 핵시설이 왜 나오면 그걸 얘기하려면 실무회담부터 찬찬히 준비를 해서 익혀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날것으로 내놓으니까 상대방이 놀래더라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제재 해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재 해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기관끼리 논의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더라도 무리한 요구고 그게 아니라 관계 정상화, 적대 관계 해소 이게 해놓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없애는 유일한 명분이 바로 양국 간의 적대 관계라 그랬으니까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이걸 밀어붙였어야죠. 그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이걸로 계속 밀어붙여서 경제제재 해제는 그 뒤에 어느 정도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유예 조치, 면제 조치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떠맡겠다 그랬잖아요. 남북 경협 떠맡겠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별도의 라인들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되는데.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도 될 거. 5개를 다 면제시켜 달라 그러면 이걸 트럼프가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데 격가지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건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내가 한 발 더 나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가지로 빠졌어요. 이거는 주의력 결핍 장애 아닙니까 이게. 볼턴이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간 부분, 이 네.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무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 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나왔다라고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이제 볼턴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예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왔어요. 그 전날 만찬장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만찬장은 그날 이제 다음 날 회담을 위한 마지막 점검 자리였어요. 네. 이때는 하부 인문에 서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타났던 양반이 존 볼턴이고 그다음에 그 양반은 북한과의 협상에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배제시켜 놨던 거 아닙니까? 배제시켜놓고 넌 베네수엘라나 잘 관리해. 네. 이래가지고
그 정상회담 원래 일주일 전쯤 돼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베네수엘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때 볼턴을 한번 잡아놨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싱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첫날도 아니고 둘째 날 그 공식 멤버도 전 아니라고 보는 게 상대방하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볼튼이 들어오니까 한 명 더 많아졌어요. 4대 3이 됐습니다. 4대 3이 앉은 됐어요. 보면. 야, 이거 반칙이에요, 사실. 그러는데 들어와가지고 떡하니 앉아버리니 그러면은 이 양반은 북한이 보기에는 하나의 스포일러, 즉 해방꾼. 예, 이런 어떤 인물로서 지금까지 인식이 돼 왔는데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거기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상하이 거기에 양반을 앉는다는 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양해를 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빙빙 돌리다가 외곽에 있는 아웃사이더가 탁 안으로 들어왔을 땐 감독이 그거는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때 김영철 부위원장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첫 장면을 맞죠. 봤을 때요. 예, 이건 압박용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회담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대화라고 봐야 되지 협상이 아닙니다. 아, 예, 압박이 주를 이루는 대화. 그러니까 지금 북미 관계는 아주 기묘한 된 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상냥하고 친절한 언어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네.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흠모하는 당신 딴 생각하면 나 엎어버릴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가장 상대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웠습니다. 내 친구라고 아름다웠죠. 얘기했고 뭐 사랑에 존경한다, 빠졌다고 영광이다. 네, 그레이트라는 얘기도 하고. 네, 다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은 살벌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언어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어떤 그 역설의 공간, 애증의 관계로 지금 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결혼식으로 얘기하자면 파혼이 아니라 결혼 연기식이다. 결혼 연기다. 결혼식을 결혼 연기다. 연기했다. 예. 하긴 할 거다. 하긴 할 거다. 네. 언제 합니까? 일단은 혼수가 안 맞아요. 이게 이 가격이 안 맞는 겁니다. 네. 심청이 인당수에 간 건 공양미 300석이라는 자기가 설정한 가격이 있었어요. 100석도 아니고 500석도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그런데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제재 해제하고 등가물 교환이라고 봤고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플러스 하나는 더 내놔야 그나마도 해제는 아니라 유예해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던 것이죠. 거기에다 또 내놓으라 그랬어요. 핵 무기, 핵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생화학 무기까지 심지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비싸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가 비싸요.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격을 각자가 다르게 매긴 거군요. 다르게 이걸 그래서 북미 간에는 지금까지도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등가물 교환이 될 수 있는 어떤 공정거래, 뭐 이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야 될 사안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예, 그런 어떤 페어한 이런 어떤 거래의 어떤 그 플랫폼이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네. 서로 딴 얘기를 한 거죠, 서로. 예. 빅딜 문서로 빅딜을 얘기했다라고 네. 얘기를 볼턴 보좌관이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빅딜을 내놨다는 걸로 보면 사실 그 회담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를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오갔다. 정확히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예,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핵물질과 핵무기, 네. 또 핵시설, 핵과학자, 여기에다가 생화학 무기 이렇게 들어간 미사일까지 들어간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모든 안보 우려를 북한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주고 네. 미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그러면서 어떤 한반도 평화 체제까지 이런 거를 다 지원하는 이런 양상으로 갔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한 거래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고스톱을 치더라도 싹쓸이패 하나 가지고 모든 판돈 하나로 다 쓸어버리면 네. 한 판에 다 끝나요. 예, 그런 게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싹쓸이패로 한꺼번에 한 판으로 끝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너무 증대되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남북한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국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일괄 타결이라는 거는 한동안 조금 우리가 멀어진 걸로 봤고 최근에 미국의 또 변화된 양상이 그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이라든가 네. 폼페이오 장관 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봤는데 의외로 이번에 큰 판으로 판을 키우고 한 쾌, 싹쓸이 판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조금 어떤 국제 정치의 역학에서 보면 뜻밖이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점이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에요. 네. 국내 정치의 취약성.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타결을 볼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해결을 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니까 네. 빅딜을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국내 정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뭐 낙담은 했겠습니다만 결국 기댈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번 더 네. 요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뭐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지금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3.1절 경축사에서도 아주 비장한 어떤 비전 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북한과 미국을 지금 이 정상회라는 큰 판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의 증세를 보이는 두 지도자가 너무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성과를 못 냈으니 이걸 쿨다운. 네. 약간은 좀 냉각하면서 다시 합리적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일종의 에이전트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안 지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와 국민들을 향해서 평화로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일단 설명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지도자한테 호소할 수 있는 언어. 이거는 우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신뢰를 쌓으면 갈 수 있는 걸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일괄 타결하자 그러면은 둘 다 욕심이다. 모든 건 신뢰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예. 상대방을 못 믿는데 어떻게 일괄 타결이 되냐. 그럴 때 하나씩 내놓고 상대방의 행동을 봐가면서 이렇게 그 단계를 높여가야지. 아니 우리가 이런 불신 상태에서 한꺼번에 이게 뭐 한 번 협상으로 팔자 고치겠다고 나오면 좀 공정한 상거래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쿨다운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에이전트십이죠. 말씀하셨듯이 회담은 결렬이 됐습니다만은 결혼식 연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성과는 있다고 봐요. 네, 이것도 성과입니다.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막 험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좀 다행인데 지금 오늘부터 한미 동맹 연습이 시작됐단 말이죠. 원래 네. 이제 그게 키 리졸브 훈련을 대체를 한 거라 그러는데 네. 동맹 연습하고 키 리졸브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예, 훈련이에요. 일단 규모도 차이가 나고 전략 자산이 안 오고 여러 등등의 어떤 그 대규모의 전쟁 연습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소규모 부대 단위로 전술 훈련 차원에서 종결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훈련이라 그러지 연습이라고 안 그래요. 키 리졸브 연습하는 건 연습. 전쟁 각본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연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건 연습이 아니라 기능적 훈련, 뭐 기동 훈련, 네. 사격 훈련, 뭐 아니면은 또 상호 간의 협조 훈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적인 것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키리졸브 훈련이 오케스트라 같은 교향악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요거는 바이올린 독주, 뭐 클라리넷 독주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지 좀 안 되는지 해보는 그 정식 연주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계속 그 접촉의 끈을 잇겠다 이런 것과도 좀 상관이 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돈을 아끼겠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간단하게 돈을 좀 얘기해 밝히죠. 주시고요. 밝히기는 밝힙니다. 수억 달러 든다. 나 저는 돈 드는 거 싫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해버리면 이건 양보, 굴욕 네. 내지는 우리 무장 해제가 되는 거긴데 그게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예요. 트럼프 대통령 보고 북한 눈치 보느라고 동맹 약화시켰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데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